영 마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생활운동 시리즈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연하곤란, 연하장애로 되기 전까지 전 단계인 연하곤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많이들 아파하시는 그 가슴 어깨 통증, 앞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은경 마스터고요. 제 사진이랑 지금 얼굴 모습이 더 젊어졌다고, 더 예뻐졌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전부? 예, 옛날 사진이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흉근 통증이라는 부분이에요. 소흉근이 어디 있냐면, 이 어깨 앞쪽. 요 어깨 앞쪽에는 이쪽 부분이 통증이 있어서 맨날 여기가 뻐근하고 아프고 당기고 어떨 때는 이제 여기 염증이 생겨서 열감도 있고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어깨가 앞, 뒤, 위, 아래 전부 다 어깨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어떨 때는 목덜미도 어깨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중에서 특히 나는 여기가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특히 이렇게 여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앞쪽으로 숙여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주부분들이 특히 많으시죠.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계속 어깨를 앞으로 모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실 때 이 부분이 아프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디냐 하면은 어깨 전면부 통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세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어깨 전면부 앞쪽이 아프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우리 그 근육이 앞쪽으로 당겨져서 이 앞에서 뭔가가 꽉 잡고 있어서 이 앞에서 굳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표현을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앞쪽이 과긴장돼서 긴축돼서 짧아진 상태로 굳어 있다. 그리고 뒤쪽은 이 뒤를 갖다 잡아주는 부분은 늘어져서 약화돼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손을 앞으로 뻗고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숙일 때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앞쪽을 짧아지게 하면서 경직된 상태로 불균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어깨 소흉근 쪽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어깨가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이때 라운드 숄더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북목은 당연히 따라가게 돼요.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을 갖다 앞으로 내밀어서 턱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뭐 흉쇄유돌근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나 그 혈관을 갖다 누르면서 여러 가지 그 손이나 다리, 허리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사통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근육을 보면은 단축되는 근육이 상부 승모근 요 위쪽 근육하고 견갑근 어깨를 들어주는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대흉근은 가슴의 큰 근육이에요. 큰 근육,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소흉근, 그리고 목을 들어주는 여기 흉쇄유들근 이쪽이 단축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는 소흉근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근육을 좀 보실 거예요.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근, 흉쇄유들근 밖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육이고요. 대흉근도 소흉근 숨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소흉근은 보통 이제 볼로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여기에다 땅콩불을 놓고 아니면 테니스 공을 놓고 엎드려서 지그시 눌러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위치가 보시면 요 어깨뼈 뒤쪽에 견갑골, 이렇게 날개뼈 뒤쪽에서부터 갈비뼈 앞쪽으로 연결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등이라고 보시면은 짧아지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말려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등이라든지 여러 군데 통증이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늘 이 상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를 펴기도 하죠. 늘 가슴을 숙이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얘를 이렇게 펴는 일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부하를 많이 주는 뭔가를 무겁게 들고 확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됐을 때 굳어있던 근육에 상처가 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움직이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어깨 전체 움직임을 같이 잡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게 되니까 아예 어깨가 주변 부부가 다 굳으면서 오십견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 근육은 주로 이제 날개뼈의 안정성이라든지 움직임을 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여기가 아파요 할 때 그냥 먹는 것처럼 뻐근해요 하시는 분보다는 여기가 따끔따끔하고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따끔따끔하고 그 찌르는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굽어서 뻐근하게 있던 부분을 과도하게 펴거나 아니 과도한 건 사실 상대적으로 과도하는 표현이에요.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펴게 됐을 땐 근육이 살짝 그 근섬유 한 가닥 한 가닥 그 모여있는 근섬유가 살짝 한두 개가 끊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찌르거나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게 됐을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밤에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를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가만히 댔을 때 뜨끈뜨끈하게 여기만 열감이 느껴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여기 이미 염증이 생겨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그럼 소흉근은 어딘지 제가 조금 이따 찾는 법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한쪽 어깨가 말려 있으시죠. 이렇게 안쪽에서 근육이 짧아졌기 때문에 말려 있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오른손잡이신가 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짧아지셨는데 중요한 건 양쪽의 균형을 맞추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을 갖다가 쭉 펴시는 운동을 하시면 되세요. 쭉 펴시는 운동.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동작이 사실 몇 펴는 시간 운동의 있으면 핵심이에요. 밥을 또 몇 시간씩이나 먹고 네, 그냥 가만히 자, 있다가 그러면은 몇 시에 먹을 지금부터 건가 저희들이 물어보고 이 소흉근이라는 놈을 좀 펼 수 있는 하면 운동을 좀 한번 5일 해보시겠습니다. 날은 어디 병원 가고 제가 조금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팔을 좀 7일 움직여야 날 해서. 자, 공유는 한번 풀고요. 밥 먹고 벌써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어설게요. 우선 소흉근이라는 놈을 찾으시는 방법은 겨드랑이를 들고 손가락 겨드랑이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손가락을 쑥 넣어서 이렇게 잡으시면은 그 안쪽으로 살짝 뭔가 한잔 잡은 근육 덜컥덜컥 걸리는 근육이 그 소흉근이에요.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특히 이쪽에 그 부유방이 있거나 부종이 있으시거나 근육이 이미 굉장히 많이 경직되신 분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 여기 어디가 아프지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그냥 어깨하고 가슴 근육 사이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손을 살짝 넣고 손을 앞뒤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깨뼈 바깥쪽하고 안쪽 사이에 갈라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 중에서 내가 좀 아프다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소흉근이야 대흉근이냐 그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눌렀을 때 움직였을 때 내가 좀 아프다 하는 부분을 잡아서 먼저 스트레칭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그 아프다 하는 부분을 살짝 누르시고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흔들흔들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후 천천히 한번 같이 돌려볼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모든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가볍게 풀어주셔야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왼쪽이 난 아프다 그러면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항상 이 근육을 맞춰야 되니까 자, 왼쪽이 아프다. 왼쪽 잡고
더 많이 기울어진 어깨 쪽을 더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서 하나, 둘, 후, 셋, 후. 자, 이때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고 우리 엉덩이는 항상 균형을 무게 중심을 잡아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후. 자, 양쪽 어깨 가볍게 풀어주셨고요. 자, 양쪽 중에서 내가 좀 아프다, 좀 많이 아프다 하는 쪽을 먼저 할게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항상 내가 잘하는 쪽을 먼저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잘하는 쪽을 먼저 하다 보면 그쪽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할 곳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안 되는 쪽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잘 안 되는 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세요? 선택해 보시고요. 되셨죠? 자, 저는 오른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 부분. 자, 어깨 아까 쏙 들어간 부분 눌러서 풀으셨죠? 그 앞쪽으로 소흉근이 속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를 밀었다가 내렸다가 밀었다가 내렸다가 해주실 건데 팔 동작 같이 가실 거예요. 자, 먼저 아픈 팔을 오른쪽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앞으로 나란한 상태에서 아까 쏙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살짝 밑에 쪽에서 꾹 가슴을 누르고 팔을 갖다가 올린과 동시에 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후. 네. 이때 팔이 너무 뒤로 이렇게 가거나 하지 않게 그냥 수직을 유지하도록 내 옆선과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는 밀면 팔은 위로 올린 겁니다. 준비. 후. 내리고 한 번 더. 후. 내리고. 자, 이때 거울 보고 운동하시면 더 좋으세요. 내 팔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지 손바닥이 어딜 향하는지 한번 보시고 갑니다. 두 번 더 해볼게요. 후. 내리고. 후. 내리고.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아까 요렇게 붙어있는 근육을 이렇게 밀어서 늘려주신 거예요. 팔이 올라갈 때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잘 안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밀어서 늘려주면서 팔을 올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죠. 자, 올라간 상태 그대로 얘를 당겨 내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내려서 교차 갑니다. 후. 다시 한 번 더. 자,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얘를 당겨 내리면서 옷이 좀 미끄러우니까 손 안으로 이렇게 옷 안으로 손을 넣으시면 더 잘 되세요. 저는 밖으로 하겠습니다. 보셔야 되니까 얘를 당겨 내리면서 쭉 둘, 셋,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넷, 다섯, 바로. 자, 이 두 동작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자, 먼저 앞으로 나란히 한 손은 소흉근 위치 이 부분을 딱 눌러서 밀어줄 준비를 합니다. 준비. 자, 아랫배 힘줘서 몸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내려옵니다. 네, 당기면서 쭉 앞으로. 다시 올라가고 당기면서 내려가고.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원위치 올라가고 소흉근을 당기면서 내려오고 바로 올라갑니다. 쭉 늘려주시고 당기면서 내려옵니다. 자, 바로 이쪽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하시는 부분은 반만 하겠습니다. 두 번씩만 해볼게요. 혼자서 하실 때는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프실 수 있어요. 많이 하시면은 여기 힘 주시면은 안 되니까 요거 안 아플 정도까지만 반복하고 또 다음에 또 좀 쉬었다 가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소흉근 잡으시고 앞으로 나란히 두 개만 해볼게요. 이건 연결 동작으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늘리면서 올라갑니다. 쭉, 둘, 셋. 자, 내려옵니다. 후, 당기면서 앞으로 쭉. 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늘리고, 내려오면서 당기고, 늘려주고. 바로 잘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쪽이 항상 뭉쳐서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무게가 항상 실려 있어서 항상 많이 뻐근하게 아프세요. 이 부분을 갖다가 가볍게 마사지하고 운동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어깨가 말려있던 게 이렇게 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있는 견갑골, 날개뼈를 잡고 있던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 있던 근육이 이렇게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후 호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 어깨 균형이 맞아졌는지 거울을 한번 보시고 두 어깨를 같이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뒤로 보내주시고요.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옆구리 뒤쪽이 힘이 들어간 걸 느낍니다. 아랫배 배 내밀지 마시고 후 어깨만 힘 빼줍니다. 그러면은 옆선으로 볼 때 척추 정렬이 맞아져요. 그러면서 엉덩이 뒤쪽이 살짝 무거워지고 발 뒤꿈치 쪽으로 살짝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깨 위로, 뒤로, 그대로 밑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옆구리 뒤쪽 힘을 이용해서 쭉 끌어내리고 어깨는 힘을 뺍니다. 후. 그러면은 손이 앞으로 이렇게 말려있던 손이 위로, 뒤로, 밑으로 후 하면 옆으로 보게 되죠. 제 손 옆으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깨 정렬을 맞춰주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어떤 설거지라든지 그런 그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무거운 일 이렇게 앞으로 숙인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운동을 하셔서 어깨를 갖다 바로바로 풀어주시게 되면은 특별하게 소흉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거를 좀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흉근 통증을 해봤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 제품 입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시는지 보면은 저희 바른 어깨를 만들어주는 SM880입니다. SM880 보시면 뒤쪽에서 견갑골을, 날개뼈를 모아서 등을 펴주는 저희 장력 조절근이 있죠. 이거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쭉 당겨서 여기 압력 조절 콩을 맞춰가지고 어깨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맞춰서 얘를 쭉 뒤쪽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역할이 저희 소흉근이 여기가 펴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통 이제 우리 그 T자로 돼서 어깨 펴는 운동하는 그런 보조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여기를 그냥 잡아서 늘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말년의 상태에서 여기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소흉근 쪽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오히려 더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SM880 같은 경우에는 삼각근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삼각근은 여기거든요. 여기 어깨 옆에 팔 올릴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깨에 딱 맞춰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소흉근에 크게 어떤 부상의 소지가 없이 부드럽게 펴주게 됩니다. 여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안에 있는 림프도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고 부위방 빠지기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갖다 항상 맞춰서 입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첫 번째, 날개뼈 모아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 두 번째, 어깨를 잘 잡아주는 삼각근 부분이 제 위치에 가 있는지 확인한다. 삼각근 부분이 뒤로 쑥 빠져 있거나 앞으로 넘어가 있으면 어깨를 소흉근을 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삼각근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펴지도록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하지 않던 바른 자세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 뻐근해. 왜냐하면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펴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 오늘 저하고 같이 하신 소흉근 마사지 스트레칭이랑 어깨 양쪽을 펴는 운동 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평상시 제품을 입으시면서 힘드셨던 부분 조금 더 많이 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어깨가 편해지셨다. 예, 이렇게 또 소감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소감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터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팁들을 주고 계신 거니까 댁에 계시더라도 실천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좋은 얘기 하네, 그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자리가 그렇지 여의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스쿼트 타임이죠. 같이 한번 준비하시고 스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오늘 36개입니다. 36개. 그죠? 36개. 자, 부딪히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셔서 오늘도 36개를 할 건데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36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12번씩 3번을 나눠서 할 거예요. 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36까지라는 숫자를 향해서 가면 힘들어요. 근데 12번씩 끊어서 3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3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12개만 집중하세요. 넷,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일곱, 올라올 때 후. 여덟, 아홉, 열, 후. 하나, 한 랩 끝. 이제부터 다시 12개.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엉덩이 늘린다는 느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올라올 때 후. 하나, 둘, 이제 마지막 12번. 하나, 둘, 12개만 집중하는 거예요. 셋, 코 힘. 넷, 다섯, 지금부터 운동. 여섯 개. 일곱, 후, 내려갈 때 복압 잡고. 아홉, 몸 숙이면 안 되고. 12개. 하나, 둘, 오케이. 36개 하셨습니다. 박수.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대단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 속의 다이어트가 실천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2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자, 강량을 시작으로 마지막 대구 영남 지역까지 6회의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꼭 가까운 지역에 창업 설명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왜 이 바른 자세를 전 국민이 인지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팁만 드리면 해마다 1월 달에
이 세계 가전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우리에게는 CES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계 가전 전시회의 올해 화두가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들에서 이 인공지능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지금 실용화시키고 있는데 상용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역대급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한 4,400여 곳의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CES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했고 또 참가를 하고 또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거나 또 기술의 어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데 요번에 헬스케어, 건강관리 분야에 그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참가를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잘 산다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많은 돈들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우리에게 뭔가 기회나 또 우리가 삶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설명회 오시게 되면 왜 우리 슬리밍고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이제 7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2월 6일입니다. 오늘은 10자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닐 것 같아요. 도끼를 잃어버리니 이웃집 아이가 의심스러웠다. 도끼를 찾은 다음 그 이웃집 아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아이 같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다산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코 의심하는 나 자신이다. 의심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문장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재가 아닐까, 자신감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또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둘 때부터 문제에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풀기 위한 시작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화두들이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빅뱅 우주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뭔가 방향과 어떤 그 여정 속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든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시작점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처음 했을 때 그 감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를 더 견고히 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나라는 오늘 하루 시작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틀 속에서 뭔가를 정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생존의 어떻게 보면 기제예요. 우리 인류는 모든 이 처음부터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죠. 우리가 상위 포식자는 아니잖아요. 먹이사슬에서. 이 사나운 맹수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도시를 짓고 문화를 형성해서 그런 동물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그런 진보된 기술과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 선택은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일들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고, 또 의심이라는 그 사고 과정이 당연시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점점 학습하게 되고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치들이 올라갈수록 그런 의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거두어지는 거죠. 차를 타면 위험하다. 그래서 차 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처음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근데 차를 타고 나면 의심이 어떻게 되죠? 이제 확신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물론 운전자의 상황 판단과 그와 재반되는 도로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물론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서로가 각자 합의된 체계에 따라서 신호 체계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안전하게 양보하고 또 거기에 서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우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야, 비행기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는데, 인재가 발생하는데, 저거 난 비행기 못 타겠다. 의심하면 결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그러나 비행기 탄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요, 조종사가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비행기에서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입니다. 그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할 때가 사고율이 더 적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계를 못 믿겠다, 비행기 못 믿겠다 의심하면 아무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전성을 감수하고도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작은 경험에 용기를 내본 결과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되고 안전이라는 것이 다시 학습이 되고 나면 의심보다는 안전함에 대한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느꼈던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학습된 기억에 의존하는 것들이 의심보다 더 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고방식이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 캐럴 드웨기의 마인드셋 이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고정 마인드셋, 즉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셋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성장형 마인드셋, 즉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한쪽의 어떤 프로그래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렸던 결정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좌측에 있는 고정형 사고방식, 고정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프로그래밍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지수는 고정되어 있다. 즉 사람의 나고 태어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지능은 똑똑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능 이상은 개발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규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통 똑똑해 보이려는 열망 아래서 아래와 같은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왜? 자기는 똑똑해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도전을 피합니다. 두 번째로 쉽게 포기하고, 세 번째로 노력을 쓸모없거나 틀렸다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바라보고요. 유용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 타인이 너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 이런 이 일보다는 저 일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는데, 뭐 이런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은 다 무시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리 정체되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성취를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한계를 두고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만사 안전주의,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그의 사고방식의 틀이 되는 거죠. 이걸 준거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성장 마인드셋,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능은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계가 없어요. 배우려는 열망을 이끌고 아래와 같은 성향이 발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그냥 단지 걸림돌이고 장애물일 뿐인 거고 완성, 숙련으로 가는 경로로 여기고 훈련을 꾸준히 한다라는 거고 또 사회적인 또 내적인 또 외부적인 비판으로부터는 피드백을 수용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교훈과 영감을 찾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좌측에 고정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나는 어떤 성향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렸을 때는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것은 그래서 가정의 1차 기간인 가정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 1차 기간의 스승인 부모의 영향, 형제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풍의 영향과 또 그 부모님들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 뒤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환경을 내가 지금 당장에 바꿀 수 없으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된 답변이 뭐였냐면 책에서 답을 찾았답니다. 책에서 또는 영상에서 또 어떤 드라마에서 또 가상현실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영향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나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래서 캔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만화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안 운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경이 클수록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그 드라마에게 더 영향을 받고 더 어떤 영감을 이끌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수용할 때 있어서 웬만하면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팔랑귀라는 얘기 많이 하죠. 팔랑귀인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은 태생적 성향에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여유 있고 관대한 거예요. 그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틀이나 필터링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창출해야 되고 또 저희의 고객은요. 창업을 하신 분들, 총판사님들과 매장 점주님들이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 삶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성공을 이룰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디딤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력자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교육을 또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또 백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오늘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정말 좋네요. 내가 미리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리밍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수용하는 고객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잘 됐으면 병원 다 문 닫아야지. 또 그렇게 하면 의사들 다 면허 이제 받을 필요가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슬리밍고는 안 해봤거든.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의심이 있다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정성껏,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고 또 돈만 어떻게 이렇게 슈킹하려고 하는 그런 곳들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뭔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바른 자세라면 다 돼. 물론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뇌와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지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뇌의 컨트롤,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명령 수행을 하게 되는 그 통로인 신경, 그래서 척수신경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척수신경이 원활한 흐름을 갖기 위해서 척추라고 하는 그 신경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그 31쌍의 이 신경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뼈, 이 척추뼈의 위치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신경과 그와 관련한 우리 몸의 이 계통과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그 명령 수행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쪽이 막혔는데 그쪽으로 가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거기는 고립돼 버리는 거죠. 단독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명령이 없으니까 일을 멈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게 되니까 인간의 성향상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는 고립되게 되고 그와 관련되는 그 연관의 부위가 또 다른 문제를 또 주변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빨리 퍼져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가 지배당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육체가 또 그 지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위장하수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 노화 현상이 있죠. 위와 장이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위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장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연관된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뇌로 연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에 있을 수도 있고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복합다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현상에 따라서 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위가 자기만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장을 눌러서 장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몸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통증도 한쪽의 통증이 발생되면 주변통으로 이어지는 방사통 또는 연관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사람이 뭔가를 수용하는 것이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의심이 들어요. 왜?
나는 좌측에 있는 고정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평생 내 경험치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종교고, 나한테는 신앙이고,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절대적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이런 거 못해. 그 열심히 해봐야 뭐하니?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싫은 말 하지 마. 나 그런 거 안 들어. 이 사람은 왜 아침부터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고정형 사고방식은 내 삶을 많이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나의 한계를 자꾸 규정하면서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의 도전을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자꾸 좁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 나를 고정형 사고방식에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교육이, 내가 배운 학습이, 내가 했던 일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고정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영향권 아래로 자꾸 내가 뭔가 모임도 가보고, 아니면 이런 3.3 출첵을 통해서 저희는 뼛속까지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14년째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 있는 바른 자세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른 자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저희를 무시하고, 의사 선생님들 말만 맹종하고, 우리 얘기들은 귀 담아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거 속옷 아니니? 옷 아니니? 아무도 우리를 수용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시절을 겪고 14년을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절을 저희가 경험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절도 저희의 직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나마 어느 때보다도 수용 가능하고 바른 자세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인 건강의 핵심 개념으로 지금은 이제 인지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른 자세는요, 경제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생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활 수준이 좋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여유가 있고 관대해요. 이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좋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끊임없이 뭔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장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 좋은 제품이 있으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체가 많은 어떤 정보를 수용하고 필터링을 해서 건강해지기 위한 공부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우리 슬리밍고를 수용하는, 어떻게 보면 인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심리학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결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선택은 옳았고, 그 결과 그분들의 삶은 변화했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권에 있는지, 첫 번째, 그래 사람을 바꿔. 두 번째는 장소를 바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보사성어가 있죠. 그래서 맹자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맹자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가 배출되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리지라고 하는 책에서는 택리지, 땅을 택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자주 제가 언급한 아침마다 우리가 지금 인력을 읽고 있는 다산 스님도 자기 자녀들을
꼭 서울에 살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항상 모든 어떤 이 정보와 인프라의 중심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너는 어떻게 보면 패족의 가문에 지금 있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환경에서 너희들의 의식 수준을 계속 유지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어떤 탁월한 부동산 식견을 가진 그런 걸 보여줬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네가 살고 있는, 네가 머무르는, 네가 움직이는 그 모든 네가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늘상 만나는 모임에서 뭐 사회 비판하고 뭐 안 되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뇌가 계속 고정된다라는. 그러나 오늘 같이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긴 나 너무 젊은데 우리가 지금 80이 안 됐다면 아직 너무 80도 너무 젊은 거야 아직. 왜 20년을 더 사셔야 되거든. 90도 1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되는데 삶을 고정시키기엔 지금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바꿔보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도 바꿔보고 삶이 무료하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밥을 먹는 시간도 바꿔보고 낮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거나 뭔가 주부처럼 있었으면 사람도 만나보고 그죠? 뭔가 시간을 바꿔서 변화를 내 삶에 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뇌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불러 일어나게 되고 그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 갈망이 목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시간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 삶의 틀에서 내 삶이라는 매트릭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인 양, 내 세계가 인생의 만물의 진리인 양,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에 들어가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뇌는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없어요. 다만 내가 한계를 정할 뿐이죠. 그런 우리가 왜 오늘 멈춰야 되고 도전을 깊이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왜 이런 결핍에만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핍이 문제이지 돈의 결핍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생각의 결핍이에요. 내 감정의 결핍입니다. 내 열정의 결핍이고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도전의 결핍이지. 내 상황의 여건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결핍이 문제라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고정형으로 사고방식을 고정시킬 것인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좀 더 열고 변화시킬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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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